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유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 위에 있는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를 쓰게 되면은 일간과 일지를 모두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일주라고 해서 기둥주자가 아니라 그냥 그 주인주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주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주는 천간만 이렇게 일간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도 주인주자를 쓰느냐 기둥주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 주인주자를 쓴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되겠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세상으로 치면 내가 바로 이 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처음 나오는 천간이 되겠고, 이를 다시 오행으로 봤을 때 어떤 오행이 되느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갑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은 기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목이 있으면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을목은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데, 똑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같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양에 해당되는 목이 되는 것이고, 양목,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 음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 자체가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목인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와 같고요. 음은 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목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목과 음목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사람을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된다. 양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좀 굳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남자, 아들은 좀 씩씩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좀 듬직한 맛이 있는 거고요. 여자는, 딸은 좀 이쁘고 좀 귀엽고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과 음이, 남자와 여자가, 아들과 딸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양목,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질 자체가 좀 곧고 단단하고 좀 굵직굵직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이 내일 공부하게 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와 을목의 용도의 차이가 있는데, 간목은 대리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고 단단한 그런 나무, 쉽게 말하면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전나무 같은 거라든가 특히 또 참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목이라고 보는 것이고,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그래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것,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죠. 넝쿨 식물 같은 것들 다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칡넝쿨, 다래넝쿨, 박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팔꽃 같은 경우도 넝쿨 식물, 그 다음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것들도 다 을목에 해당이 되고요. 을목은 또 화초, 꽃을 피우는 나무, 풀 또는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도 다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을목은 간목처럼 단단하지 못하고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같은 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양목과 을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목, 대립목이라고 해서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죠. 이런 나무는 뭘로 써야 된다?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 좀 유식하고 좀 좋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동량의 제목.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스님이 지나갈 때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 하면 얘는 왜 자꾸 울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스님이 목탁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그러지 마시라. 이 아이는 나중에 이 나라의 큰 기둥, 즉 동량지목이 될 동량지제라고도 하죠. 동량지제가 될 그런 아이이니 잘 키우시라. 뭐 이런 또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바로 동량지목, 동량지제라고 해서 간목은 제목, 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있다. 그래서 간목을 제목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 좀 베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 즉 쉽게 말하면 도끼라든가 톱 같은 것을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예리하게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추절이라든가 동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추절은 가을이고요. 동절은 겨울인데 간목의 추동절에 태어나게 되면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목이 되게 되면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목은 경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추동절의 나무 특히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써서 작벌해서 간목을 제목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내일 또 공부하게 될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경금, 신금 이런 걸 쓰지 않고 병화와 개수로서 병화로서는 을목을 따뜻하게 하고요. 개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서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과 을목은 그 용법,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신치용하는 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이제 월령을 봐야 되겠죠. 자, 일간은 주인공이고요. 월령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이 되겠습니다. 숫자 6이 아니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할 때 그 유월이 되는 것이고 절기로는 백루와 추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6월은 신월에서 6월로 바뀔 때는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요. 다른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춘분도 입춘이 있을 수 있고 경칩이 있을 수 있고 청명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각각 월이 바뀌는 기준인데 백로는 백로 절입이 돼야지만 바로 유월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신유월만이 아니라 술월까지 여기는 금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가을. 자,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인묘지는 봄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얼마 전까지 공부했던 4, 5, 미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지금 공부 중에 있는 신월, 6월, 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로서 가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을에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을 말하죠. 제가 아까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라고 말씀드렸죠. 온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겨울에 목화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패딩 같은 거 입을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게 바로 목의 기운이고요. 금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서늘하고 지금 밖에 나가면 이 가을의 기운이죠. 조금은 서늘하면서 오싹하면서 약간 상쾌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이 되는 것이고 좀 오싹하기 때문에 신유술월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고요. 사주가 한습해지면 항상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목은 신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목은 6월이면 여기가 태지가 되는 것이니 절태지에 태어난 목은 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절지 또는 태지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건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신약
신약한 간목,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나무인데 작은 나무 베어봤자 뭐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의 나무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정화를 가지고 있어서 왕한금의 기운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베어서 작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일간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월에, 신월에 또는 술월에 간목을 베어서 큰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간목이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통근해서 일간이 왕하면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의 뿌리가 미약하다, 뭐 예를 들어서 미토라든가 진토 등에 아주 미약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작은 목재로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 유월 같은 경우 금이 왕한 계절에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 내지는 묘목이 있고 인목이 있고 또는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이 생왕하다라고 하면 큰 나무를 베서 큰 기둥으로 쓰는 것인데, 이 간목 자체가 신유월에 태어났는데 매우 신약하다. 물론 신약하다고 해서 물론 수로서 막 생주해 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가을에 다자란 나무는 가지치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니 경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간목이 약하면 약할수록 신약할수록 작은 제목으로 또는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다. 화목이 뭐예요? 땔감이죠. 땔감. 아까 꽃을 피우는 나무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불화자의 나무 목자를 쓰면 이거는 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의 간목은 정화로서 간목의 수기를 유행하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해주는 역할을 하죠. 반드시 이 구조에서 간목이 지지로 인목 또는 묘목, 하다못해 해수 같은 것에라도 간목이 통근해야지만 간목이 그래도 좀 제목으로서의 어떤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 너무 신약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화목밖에 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간목, 일간이 월령, 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유금은 금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대음이죠.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월지 있는 금이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다른 말로 육신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해서 나를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 또는 법, 윤리, 도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것이 칠살인 경우에는 질병, 도적, 적군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관성을 다시 둘로 나눴을 때 정관과 또는 평관은 다시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평관 칠살이 아니라 정관이 되는 것이죠. 정관. 그래서 오늘은 정관격이 됩니다. 정관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목은 신월의 절지요 6월이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일간 목은 약하고 관이 왕하다, 신약한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합니다. 신약, 일간은 약한데 관성, 여기 관은 정관을 뜻하죠. 관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칠살이 하나 더 있으면 이때는 신약관왕이 아니라 살중신경으로도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신약관왕 또는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관을 갖다가 뭐 화살을 한다, 관인 상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관을 갖다 칠살 경금 같은 것이 왕이었다면 저거를 제살할 필요가 있죠. 뭐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 제살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관 제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월월 신월의 간목은
화살, 관인상생이라든가 살인상생, 관인상생, 살인상생 한다라고 하는 뜻은 인성인 수를 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인 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월 6월의 관목은 식상인 화를 쓰는 것이 좋으냐 또는 인성인 수를 쓰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관목은 특히 추, 동절, 즉 가을, 겨울의 간목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을 쓰는 것보다는 식상인 화를 쓰는 것이 더욱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지지로 인목, 묘목 또는 해수 등에 반드시 통근해야지만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상관인 정화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금 및 총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적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간목이 지지에 반드시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좋은 점 연지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목, 간목 입장에서는 녹에 해당이 되죠. 물론 월지 있으면 걸록이라고 하고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녹이라고 해서 간목 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을 할 수 있죠. 물론 이 일지에 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통근하기가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연지에 있으면 일지나 시지에 있는 것보다 통근할 수 있는 힘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을 본 것은 좋다나 보다 제가 봤을 때 매우 이거 인목 얻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는 다시 신금을 받습니다. 신금. 자, 금이 왕한 6월에 요거 신금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금이 더 왕하죠. 어떤 분들 정관, 칠살이니까 이걸 또 관살혼잡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살혼잡 아닙니다. 관살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과 편관이 천간으로 투출해야지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보는 것이고,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인지, 지지에 정관 편관이 있다고 해서 이걸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잘못 보면 사주를 틀리게 보는 것이고, 그걸 또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또 지지에 2개 있다고 해서 이걸 또 어떤 분들도 이것도 관살혼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6월에 경금 투출했다. 이것도 관살혼잡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뿔 아닙니다. 이거 관살혼잡. 자, 그냥 이거 신월에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그냥 살이 좀 왕해져서 전체적으로 살중신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걸 관살혼잡 은 아니다. 그래도 신의 뿔을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그러면 화를 봐서 금을 제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 신금하고 인하고 또 인신충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금왕절에 신금까지 있어서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 인목 자체를 좀 위해는 줄 수 있지만, 충이 돼서 신금 인목이 서로 수충해서 인목이 깨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정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는 것은 요건 제가 봤을 땐 좀 안 좋다. 물론 관살이 왕할 때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것이죠. 아까 뭐랬습니까?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 돼서 관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절, 동절, 가을, 겨울의 나무는 임수, 개수, 인성을 쓰기보다는 식신 또는 상관을 써서 금을 통제하고 억제해서 식신제살 또는 상관제사라는 것이 더욱 사주가 좋다. 특히나 간목은 신유월에 상관제사람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은 격은 식상을 쓴 것보다는 격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이 왕한 시절에 이렇게 신의 뿌리를 둔 임수 투출하게 되면 그 수가 많게 되면 사주가 또 한습해지는 그런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물론 이제 인중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미약하나마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하게 조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간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 토는 다시 또 금을 생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기토가 일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또 사랑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게 되는, 약간은 사주가 좀 혼잡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이 기토는 반드시 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제해주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임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화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는 불필요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은 생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나와 있네요.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자, 여러분, 이거 생시입니다. 이게 오늘 나올 수 있는 생시는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 정묘시, 무진,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임신, 계유, 갑신, 의례시, 이 12개밖에 없어요. 다른 생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정해져 있는 것,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두법. 이 시두법에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야자시다, 뭐 조자시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자시, 조자시는 쓴다 안 쓴다? 안 써야 된다. 뭐 어떤 분들 뭐 피토해 가면서 막 야자 조자를 왜 안 쓰니 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쓰고 싶으면 쓰시는데 일단 저한테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절대 야자시 조자시는 어떻다 불론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었죠.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신자진 수국이죠. 물론 이제 세 개를 다 갖추면 신자진 완벽한 삼합을 구전하게 되는데 글자 하나가 빠지면 이걸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진토가 없기 때문에 신자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수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자 반합 수국 이렇게 저는 읽고 있고요. 임수가 너무 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 6월에 금수가 너무 원래는 말씀드렸던 건 정화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물바다 돼버려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또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상관제살 즉 병정화를 써서 제사라는 국세에 비하면 이렇게 되면 국세가 좀 많이 어떻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병인시가 되겠죠.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 신금은 얘는 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충이 되죠. 이때는 그럼 얘도 작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병화는 뭐 일지 임목이 박살났다고 해서 병화가 물론 이제 이거 박살 안 났으면 병화가 더 세력을 얻었겠지만 이 병화는 그래도 연지에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 나름대로의 충이 안 됐으면은 이 병화는 인 두 개를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세력이 더 커지겠지만 인신충하게 되면 얘가 임목도 신금도 초전 박살이 나죠.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화의 공력이 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병화를 못 쓰는 것은 아니다. 단 중요한 건 일시로 이렇게 충하는 생시는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경금이죠. 경금이 청안에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경금 쓸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정화로서 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틀은 갖추었다. 이때 화를 용신을 쓸 때는 임수는 뭐가 된다? 병이 될 수밖에 없죠. 수국화 이렇게 그죠? 뭐 이거 간목이 기하고 합해서 이런 거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주 틀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것도 어떤 분들 묘유충이 인신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묘유충도 되지 않고 인신충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건파죠. 부건파처라고요. 지하비가 강한데 철을 두려워한다. 이거 간목이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인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에도 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금 왕절에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금을 생하게 되면 금은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을의 간목은 그래서 추불용토라고 그래요. 추불용토 이거 적천수에 나오는 말이죠.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나무는 그래서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을의 나무는 토를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 추불용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그래서 사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신합수로 수가 더 세력을 얻게 되겠고요. 이거 나를 하나를 놓고 기토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쟁합이라고 합니다. 쟁합. 기토가 두 개, 나 하나, 나 두 개 기토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투합이 되는데 이건 쟁합이라고 해서 사주가 듣다 혼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거
기사지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저는 잡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이제 경우시 한번 살펴볼까요? 경우시가 되게 되면은, 자, 유중에 있는 경금이 아니라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거 만약에 이 임목이 없었으면 이거 살중신경의 임수로서 살인상생해 줘야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건데, 그래도 임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중정화를 쓸 수 있습니다. 오중정화로서 미흡하다 하더라도 경금을 살련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게 되겠는데, 화를 쓸 때 수는 뭐다? 기신이 된다. 얘는 병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금수의 세력이 왕하니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계유시 같이 보게 되면, 임신계유시 금왕절에 금이 3개죠. 이거는 화가 없잖아요. 화가 무득이 이제 수를 쓸 수밖에 없죠. 아,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정화를 말한 거고, 인중병화가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는 조후로서 쓰는 것이지 뭐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겠고, 금왕절 임수 2개 투출했으면 이거 뭐예요? 사주가 가을에 지금 추적추적 비 내리고 있는 것 같죠. 좀 뭐랄까 처량하고 좀 한습하고 좀 뭐 비 맞은 닭같이 뭐 이상한 느낌, 좀 뭐랄까 그런 말 못할 것들 뭐 음습한 그런 느낌 딱 들죠. 이거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되죠. 이건 금왕절에 임수 2개가 신 2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가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임신 계유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을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수운 가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8일 수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